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에 국내 대학 입시의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되어졌어요. 여기서 국내 대학 입시라고 한다면 수시 전형, 대입, 신입학 수시 전형을 칭하는 말이겠죠. 3년 특례 전형 또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폐지가 되어졌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1, 특별 전형 2, 다시 말하면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1, 외국인 전형, 학생, 부모 모두가 외국인의 경우에 외국인 전형과 2,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2024학년도에도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5학년도로 되면 서울대학교의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되어져요. 서울대학교는 점차적으로 이제 대학 입시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 사실 외국인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가 없이 학생이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만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다 보면 결국 대학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모두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역할이 필요한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소개서를 대안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면접, 화상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2023학년도 후기 지나갔죠. 후기에서 12년 특례 전형에서 종전에 의학계열만 진행하던 화상 면접을 전 모집 단위에 걸쳐서 화상 면접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2024학년도에도 12년 특례에서는 화상 면접을 해요. 하지만 외국인 전형에서는 화상 면접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2024학년도에 서울대학교가 외국인 전형과 12년 특례 전형에서 자소서를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 연세대나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기타 대학에서도 12년 특례 전형과 외국인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대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직은 우리가 12년 특례 전형과 외국인 전형이 2023학년도 후기가 아직 안 끝났죠. 후기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6월 정도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면 아마 그 대학들 중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대학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금은 원서 접수가 외국인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이 7월부터 원서 접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서부터는 일단 먼저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대학 발표 나면 그 대학을 하나씩 작성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은 1번, 2번, 3번 3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글자 수는 약 3,000바이트 정도 되니까 3,000바이트를 우리나라 한글로 바꾸면 한 1,500자 정도 되거든요. 1,500자니까 3개 문항에 4,500자. 글자 수는 상당히 많은 겁니다. 4,500자 정도 되어지면. 그래서 3개 문항에 각 문화당 3,000바이트씩 약 1,500자 정도씩 쓰게 되어진다는 점이고요. 3개 문항에서 요구하는 거는 1번 문항에서는 학업 능력을 물어봅니다. 학업 능력. 2번 문항에서 물어보자는 것은 고등학교 때의 교과, 비교과와 관련해 되어진 액티비티 활동에 대해서 묻는 게 2번 문항이고, 그 다음에 3번 문항은 학업 외적인 소양, 또 성장 배경, 인성이나 가치관에서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어져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각 문항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1번 문항의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한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의 문항은 1번, 2번, 3번 3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번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지원 동기. 두 번째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2번 문항에서는 교과, 비교과, 액티비티 활동이고, 그 다음에 3번 문항에서는 성장 배경 또는 가치관 또는 인성에 관해서 묻고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질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자. 이건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
그런데 이 질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학업이라는 점을 꼭 알아야 돼요. 학업. 공부.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학교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유형이 뭐냐? 서울대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이게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학업 능력은 뭐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생각하는 학업 능력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학업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내가 고등학교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공부했었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공부했었던 교과목이 성적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우수한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있는가.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수학을 5등급을 맞았는데 이 나름대로의 부족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의 성취의 과정을 이뤘다. 이것도 의미 있는 학습이겠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을 갖추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다섯 번째는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은 어떠한가. 여섯 번째는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이 내용을 꼭 알아두시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하나를 주제로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방향을 정해서 글을 쓰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학습한 경험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지원하려고 하는 게 서울대학교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학업에서 다루어야 되는 교과목은 뭡니까? 바이올로지 생명과학이죠. 당연히 대표적으로. 의대 가겠다 그러면 생명과학 하나, 그 다음에 화학 하나 또는 생명과학을 2개로 담을 수도 있어요. 글자 수가 3000바이트 1500자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 2개의 소재로 나눠서 씁니다. 하나는 700자, 하나는 800자, 그럼 1500자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2개의 소재로 나눠서 700자, 800자로 쓰고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을 선택한다. 의대다 그러면 생명과학 또는 생명과학 화학. 자, 내가 지원할 학과가 컴퓨터공학과다. 그럼 뭘 쓰면 좋아? 수학, 물리. 자,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만약에 경영학과다. 그럼 뭐를 쓰면 좋아? 경영학과는 첫 번째는 경제나 경영에 관한 얘기를 쓰겠죠. 그 다음에 수학 교과목에 관한 얘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수학 교과목이 아닌 다른 교과목에서도 경영에 필요한 교과목이 있다고 생각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라.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번 문항은 학업의 능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Your motivation for your desired course. 당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목에 대한 지원 동기가 뭐냐. 다시 말해서 너가 지원하는 학과의 지원 동기는 뭐였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아카데믹 어치브먼트예요.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학과목과 관련이 되어져서 네가 학업적 성취를 이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어진다면 무엇을 공부할지. 그 다음에 as well as 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후의 학업 계획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지원 동기, 두 번째는 학습의 과정을 통한 입학 후의 학업 계획. 이렇게 쓰겠지만 가장 포인트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 포인트예요. 포인트. 요점이고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 많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 뭘 써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Stud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 As well as your study plan 하니까 네가 입학 후의 학업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저는 앞으로 이거 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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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을 해왔다.
나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성취를 해왔다. 그래서 나는 대학에 입학 후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1번 문항은 학업 능력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고요. 두 번째 문항은 교과, 비교과, 액티비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본다면 뭐라고 되냐면 자, please state. 간단하게 하면 기술해봐라. 당신의 academic and extracurricular activity니까 학업 그리고 비교과 관련된 활동에 써라. 이러면 쓰시는 분들이 가끔 스포츠 활동, 레저 활동, 음악 활동, 악기 활동, 학교 활동 이런 거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에 써야 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활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럼 의대와 관련된 활동은 뭡니까? 결국 의대와 관련이 되어진 활동. 다시 말하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교에서 실험 활동을 했다든가 학교에서 발표를 했다라든가 그러면서 결국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되어진 학업과 관련된 활동을 기술하는 거예요. 학업과 관련된 활동. 그래야지 여기다 쓰는 내용이 학업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교에서 학교의 행사에 참여했다든가 학교에서 체육 행사를 했다든가 내가 주말마다 등산을 한다든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한다든가 이러한 액티비티 활동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의 활동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 내용을 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연구, 발표, 소논문, 교내 대회 이런 거, 또 학생 자율 탐구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쓰게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서울대에서는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를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 두 번째는 학습한 교육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세 번째는 진로 탐색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이 활동을 통하여 확인이 되는가? 세 번째는 진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는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글을 쓰실 때 이 중에 하나를 방향을 잡아야 돼요. 아, 나는 이번 문항 다시 말하면 교과, 비교과, 액티비티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진로 탐색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싶어. 진로 탐색에 대한 나의 적극적인 태도,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 거기와 관련이 되어진 탐구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에 포인트를 잡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시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3번 문항. 3번 문항 쓰기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다 보면 1번과 2번에다가 글을 다 쓰고 나면 3번에 가면 쓸 내용이 없네. 전혀 쓸 내용이 없네. 자, 그리고 외국은 사실은 국내도 그럴 수도 있지만 특히 외국에서 국내의 대학, 서울대학을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 외국이 그렇게 활동의 다양성이 많지 않아요. 활동이 국내보다. 아니면 활동은 많은데 기억나는 게 없거나 기록되어 있는 게 없거나. 하지만 국내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활동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모두 기재가 되어져 있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도록 학교에서 수행평가 또는 여러 가지 과제가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동아리 활동도 있고 자율활동도 있고 진로활동도 있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있기 때문에 쓸 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은 참 쓸 내용이 없죠. 자, 3번 내용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 하면 Your characteristic other than your record for academic achievement니까 당신의 학업적인 성취의 기록을 제외하고 other than 제외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 말이니까 결국은 학업 외의 소양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당신의 경험, 성장 과정, 당신이 어떠한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당신의 관점,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모델 등등등을 얘기하라는 얘기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공부 말고 성장 과정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거, 성장 과정에서 너의 인성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냐면 어떤 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냐면
6가지 읽어봅시다.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학업 외 소양은 뭐냐? 첫 번째, 바른 인상을 갖추려고 노력하였는가? 두 번째, 학교 생활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네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학교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여섯 번째는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경험하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00자죠? 그쵸? 한글로 하면 1500자. 1500자니까 두 개의 소재로 한다고 했죠? 그럼 두 개의 소재를 뭐로 정하는 거냐면,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학교 생활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하나의 소재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소재는 뭐로 삼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경험을 하나의 사재로 삼는 거죠. 이렇게 항상 서울대학교는 1번, 2번, 3번 3000바이트 1500자 항상 두 개의 소재 700자, 800자, 800자, 700자 두 개의 소재. 그리고 두 개의 소재를 정할 때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에서 생각하는,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각하는 올바른 가치, 학생의 학업적 역량, 학업의 소양, 인성이나 가치관, 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쓰시게 되어지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을 몇 가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많은 학생들이 첨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소서는 일기가 아니다. 과도한 자기주장을 삼가하다. 자, 혹시 자기소개서를 써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금 자소서를 썼다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읽어보면 자기소개의 첫 번째 문제점은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해. 자기 생각만. 자기 생각을.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생각을 하거나 얘기하거나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를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장황하게 질문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막 나열하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러면 안 된다. 결국은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쓰는 거냐? 고등학교 때 본인이 학업, 본인의 활동,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돼요. 이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가치를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자소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는 결과 저는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적이 올랐습니다. 저는 뭘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얘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과정을 서술하는 거, 노력의 과정을 서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글을 쓰다 보면 자소서 쓰기가 어려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 뭐 합니까? 대학교 홈페이지 뒤지죠. 대학교 홈페이지 뒤져서 인재상을 찾고 대학의 커리큘럼 찾아서 그거를 쓰다 보면,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1번 문항에서 학업계획 써라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써요.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뭐하고 3학년 때 뭐하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서 붙이는 거죠. 이건 자소서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쓰시면,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 입학처의 학과소개나 커리큘럼이나 인재상을 이용해서 쓰는 거는 나쁜 자소서, 그렇게 쓰지 맙시다. 네 번째는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해야 된다는 점. 쓸 거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굵직굵직한 뭔가 경험이나 활동들이 있어야만 자소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소서는 경험이 중요한 거, 활동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됐고, 다섯 번째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는 쓰지 말자. 여섯 번째는 부모님의 직업이나 직장을 늘어놓는 것. 물론 이거는 금지 내용이에요. 자소서에 쓸 수 없는 내용이지만 문제는 이런 내용들을 자꾸 쓰다 보면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도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얘기 쓰지 맙시다. 자, 일곱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피하고 장점만을 나열하여 자랑하려 하지 마라. 학생들이 보면은 본인의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단점을 피하죠. 특히 1번 문항에서 학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아,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성적 안 좋은데, 자랑할 게 없는데, 그럼 공부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거 써. 막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쓰지 말고 학업적으로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학업의 성취가 부족하면 학업의 노력, 학업에 대한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특히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주 국가나 거주한 국가의 문화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필리핀에서 태어났는데요 하면서 필리핀은 한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생상태도 안 좋고 이런 거, 한국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국은 되게 좋은 나라인데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안 좋아요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존중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은 정원 내선발입니까? 정원 외선발입니까? 정원 외선발이죠. 12년 특례 정원 외선발, 외국인 전형 정원 외선발. 정원 외선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적합성이라고 말씀드려요. 학업적 적합성. 그렇기 때문에 이 학업적 적합성에서 자소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소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를 신중하게 쓰시기 바라고요.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면은 합격생의 자소서를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기소개서 첨삭을 희망하시는 분들 제가 직접 자소서 첨삭을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첨삭은 어떻게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는 자소서 첨삭 들어가기 전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를 제가 일단 받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하는 게 좋아요. 못 쓰더라도. 왜? 초안을 작성을 해야만 학생의 글이 됩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학생과 직접 화상으로 또는 방문으로 상담을 하면서 자기소개서의 설계 구조를 짜줘야 돼요. 자소서를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소개서가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방향을 잡아주면 80% 나옵니다. 이 구조 설계하는 과정을 2번 정도 진행할 거예요. 화상으로 진행을 하거나 방문으로 진행을 하거나. 그러고 나면 글이 거의 뼈대가 완성이 되면서 글이 완성이 됩니다. 1번, 2번, 3번 3000바이트 글자 수에 맞게 완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과정에서는 분야별 선생님들이 배정이 돼서 내용을 첨삭하는 과정들로 진행이 되죠. 자, 자소서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학생이 혼자 써. 다른 사람이 전혀 도와주지 않아. 학생이 써. 그럼 학생이 쓰니까 좋은 자소서, 독창적인 자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학생이 쓰는 자소서는 학생이 입시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모르다 보니까 입시의 방향과 맞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흔히 말하면 합격하는 자소서가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그냥 선생님들이 써주는 자소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써주면 부모님이 써주면 내가 쓰지 않으니까 힘들지 않아서는 좋은데 문제는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거 난 이걸 생각하는데 쓴 내용하고 달라. 결국 뭐냐면 학생의 생각과 학생의 경험과 학생의 의지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사실은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딱 보면 결국은 이 자소서가 누가 써줬는지 안 써줬는지는 알죠. 그렇죠? 학생이 쓰는 자소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써주는 얘기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흔적이 났기 때문에 떨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학생이 자소서를 초안을 쓰고 그리고 저와 함께 수정 과정을 진행해서 학생의 경험, 학생의 생각, 학생의 의지, 학생의 학습에 대한 계획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점들을 첨삭을 통해서 보완했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 완성도가 높은 자기소개서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대학들은 아직 자기소개서를 진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벌써 5월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지금서부터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소서는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을 잡고 쓰도록 할 겁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화상, 줌을 이용해서 할 거고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대치동까지 학원에 오셔서 하시거나 또 거리가 머시는 분들은 화상을 이용을 해서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서울대학교 원서 지원하셔가지고 올해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기가 올해가 좋은 해거든요. 2024학년도에 선발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해이기 때문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